이제 내담자가 가져온 호소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뭐 한 3개 또는 5개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초점화해서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부분 내담자들이 왔을 때 진로 문제, 대부분 많이 이제 대학생들이나 진로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겨요. 뭐 힘들어 이런 게 이제 진로 문제가 하는데, 그 진로 문제 갈등이 있을 땐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같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내담자의 진로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부모님이 생각한 것에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진로 갈등인 거죠. 진로의 문제라는 것들이 구체화시키면 이런 거죠. 내담자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나타나는 어려움이 어떤 그 소매틱, 신체화 증상, 이런 이제 만약에 3개, 또 불안, 뭐 4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져왔을 때 내가 상담에서 어떤 거를 잡고 가느냐, 이게 이제 상담자의 고민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내담자가 처음 가져왔던 호소 문제를 상담자는 이제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4개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내담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지금 이 4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10번을 만나요. 그럼 이 4개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지금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는 게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먼저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 아래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진로, 부모님하고 의사소통, 신체 증상, 불안, 이게 다 다르다고 보는데, 사실 이제 밑에를 들어가 보면은 같은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자하고 합의된 부분에서 이 4개 중에서 접근을 어떤 거를 먼저 접근을 해서 갈 거냐는 거죠. 그걸 이제 내담자하고 먼저 우리가 다루어야 될 호소 문제를 선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 그럼 이제 먼저 만약에 내담자가 내가 진로 문제에 지금 가장 이제 만약에 신체 증상이라고 해봐. 지금 가장 이 내담자가 힘든 게 신체 증상. 아니면은 이제 뭐 가장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게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중에서 말을 했을 때 만약에 내담자가 내가 이제 힘든 것들의 어떤 가중치를 매겨보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거느냐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부모님의 통제 방식,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얘기를 해보니까 부모님의 통제 방식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기대려고 하는데 기댈 수가 없어. 왜? 너무 통제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걸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진로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신체 증상은 이 처음으로 호소된 호소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을 잡고 연결을 시키면 하냐면, 먼저 이제 부모님의 통제 방식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부모님의 통제 방식이 힘들어요. 이게 호소 문제예요. 부모님의 통제 방식이 힘들다면 참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힘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이 힘든 것이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힘든지에 대한 영향력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내담자가 부모님이 막 통제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몸에 아파버린다. 그게 대부분 두통, 위,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그 안면 마비, 혹은 뭐 귀가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뭐 마이에른가 메이에른가 뭐 하여튼 그런 병, 신체 증상, 또 공황, 뭐 숨을 쉴 수 없다, 이런 이제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 증상이란 거 부모님의 통제 방식이 너무 힘들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호소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가적인 걸로 이렇게 세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의 통제 방식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힘드나요? 또 얘기해 보니까 내가 진로에 대해서 내 의견을 A라고 하면 부모는 B라고 한다. 내가 A 방식을 원하는데 너는 B라고 해야만 된다.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의견을 좁힐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의견을 부모님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힘들다. 근데 난 돈도 받고 뭔가를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모님하고 내 의견을 쓰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님의 통제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진로에 대한 불일치라는 것은 역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차적인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얘기를 해도 되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싫어 엄마 난 내 거 할 거야. 왜냐면 내가 성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질문하겠죠. 그럼 내담자가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이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뭐 무서워요 대부분이 그래요. 뭐가 무서울까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버려질까봐, 아니 부모님이 내게 뭐 용돈을 걷어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내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제 불안, 두려움의 이슈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이 불안이라는 결국 내가 이 통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자가 이제 이걸 호소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싶냐라는 호소 문제 선정에서 내담자한테 물어보고 가장 고통스러운 걸 호소 문제로 정하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감정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이렇게 서로 엮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것을 부모님의 통제 방식이 힘들어요. 이게 호소 문제가 되고 지금 말하는 그런 진로라든가 불안, 신체 증상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소 문제를 적고 이로 인해서 내담자는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적으면은 호소 문제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호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왜 이 내담자는 지금 이렇게 부모님의 통제 방식에 대해서 힘들까? 이게 힘들다는 게 지금 말을 못하고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신체화. 그 다음에 진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낼 때마다 신체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 의견을 냈어도 계속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신체화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다른 거죠. 근데 상담자가 만약에 인지행동 접근으로 이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인지행동 접근에서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이러한 C가 뭔가요? 불안, 신체 증상, 갈등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어떤 상황? A가 뭔가요? 부모님하고 이런 뭔가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신체 증상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C가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때문이다. 그럼 내담자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이 C라는 것은 내담자의 상태잖아요. 지금 불안하고 신체 증상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 신체로는 신체화가 나타나고 또 불안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인 패턴은 부모님하고 얘기를 안 하고 참아버린다. 이게 이제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이 B를 탐색하는 거예요. 이 B가 뭐냐? 그럼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은 뭘까요? 이제 그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보는데 그 찾아보는 많은 것 중에서 이 부모님의 통제라는 것들하고 연관된 걸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상담자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제 이 통제라는 것은 부모님의 통제에 이 내담자가 따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내담자 작동되고 있는 사고 중에서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면 잘해야만 된다. 뭐 이런 이제 어떤 비합리적 신념이 되겠죠. 부모님한테 잘하려면 남자보다 잘해야 된다. 남자만큼은 해야 된다. 남자보다 월등해야 된다. 뭔가 뭐 잘해야만 된다. 이런 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다른 것들이 회귀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 때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내담자가 이제 그 C가 나타났다. 어려움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담자의 전체적인 상담의 그런 큰 그림은 호소 문제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C가 되는 거죠. 이 C라는 것은 상태, 이 상태를 갖고 오는 거죠. 상담실에 언제 A 상황,
그 A라는 상황일 때 부모님하고 얘기된 상황에서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심차가 나타나고 불안하고 힘들다.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부모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된다. 남자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힘든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어려움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제 전체 상담의 그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